안녕하세요. 인지과학 상의 이수합니다. 오늘 큰 화장품 회사에 갔다 왔는데요. 무려 7명이나 높으신 분들하고 이제 재밌는 분들이 나와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했던 합리적이고 이제 명확한 그런 산업보다는 감성적이고 흥행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득이나 어떤 효과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만족, 감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산업,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피드백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물건 자체도 뻔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새로운 브랜드가 나타나고 그 새로운 브랜드가 또 다른 기존 브랜드의 영역을 야금야금 침범을 하고요. 매출이 올라가고 그만큼 또 저무는 브랜드도 존재를 할 거고요. 참 여러모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를 주로 해왔던 그런 경력보다는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말하고 더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이제 해보자면은 이제 인바디드 코그니션 얘기를 이제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은 인바디드 코그니션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생각이라는 게 생각의 연속적인 삶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DNA가 세대 전승이라는 몸을 자꾸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능의 본질은 몸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그걸 팔이나 다리나 어떤 무브먼트, 운동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드렸죠. 자, 그러면은 감성이라고 하는 요소는 몸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감성은 느낌이라고 하죠. 생각하는 감성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 오감에 들어가는 게 중간에 다 휴먼 메모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억에 의해서 강력하게 왜곡당하고 그게 편파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지만, 다시 말해서 인간의 대뇌 피질과 감성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변연계라고 뜨거움, 차가움, 그 다음에 떫은 맛, 달콤한 맛, 그 다음에 간지러운 거,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심피질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뇌라고, 동물의 뇌라고 불리는 파충류에도 존재하는 가운데 척추 위에 있는 뇌가 이제 담당을 하죠. 그게 이제 감성의 뇌인데요. 감성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성적인 것보다 열등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챗 GPT가 그리고 이제 철학에서 흔히 얘기되는 게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질이 없는데 뜨거움, 차가움, 달콤함, 아련함, 이런 형용사나 부사어들이라고 하는 거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 understanding과 feeling은 무엇이 다른가?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감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요소는 몸이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바렐라가 얘기했던 세컨더리 사이버네틱스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몸이 있음으로 해서 남과 내가 구분이 된다는 것,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이라고 하는 게 왜 잘못 비즈니스를 하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사기가 되고 고객도 큰 손해가 보고 만드는 엔지니어들도 집에 못 가고 고생하게 되냐면, 이게 기능성이라고 하는 게 잘 정의하지 않으면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바운더리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기능이 여기까지 하면 이거고 저기까지 하면 저거고, 그게 정의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컨대 박찬호가 미국에 처음 가서 내가 그 목이랑 어깨가 닿는 부분이 욱신거리는데 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해내는데, 그게 단순히 아프다, 그리고 목, 팔, 이런 것들은 사람 머릿속에서는 구분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디까지가 목이고 어디까지가 팔인지는
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넬러거스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언어 처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인간이 흔히 사용되는 커먼센스를 기계는 컬리아, 즉 그게 몸이 없으니까, 자, 기계가 만약 몸이 있다면은 귀하가 박찬호 씨가 정의하는 목은 여기까지요, 박찬호 씨가 정의하는 팔은 어깨는 여기까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기계는 그 몸이 없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재현도 불가능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물어본다는 건 더 불가능하죠. 그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언어 처리에 있어서 커먼센스라고 하는 거를 처리한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니까 커먼센스로 대충 알아들 수 있는 부분들을 인간은 알아듣고 막 구사하려고 그거를 말로 하기도 하고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므로 기계는 그걸 이상하게 번역을 하는 거죠. 기회가 되면 논문 리뷰를 하면 좋은데요. On the Foundation of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논문에 거기서 보면 각 분야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인 라지 랭귀지 모형, 초고대 언어 모형, 그러니까 버트나 트랜스포머 XL이나 최근에 GPT나 라마 같은 거로 이제 일반적인 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거대 언어 모형은 박찬호가 얘기했던 어디까지가 목이고 어디까지가 어깨인 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게 이제 그래프 기법, 과거의 언어 처리가 썼던 시퀀스가 아니라 그 문단이나 코퍼스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와의 릴레이션십을 계산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가 난 것처럼 초파리의 뉴럴 네트워크 전체를 뉴런과 뉴런 네트워크들이 연결되는 웨이트들의 전부의 커넥텀을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것처럼 단어들끼리의 모든 관계를 다 계산하면 목과 어깨라는 단어가 존재하려고 그게 아프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는 해부학적인 근육 구조나 해부학적인 뼈의 구조라고 하는 리미테이션이 어느 순간 붙게 되죠. 그러면 목과 어깨가 쑤실 때는 등뼈 어디를 누르면 돼라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건 추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런 확률론적 윈도우에서 볼 때는 이런 경우라면 목에서 오른쪽으로 한 뼘, 어깨 쪽지에서 왼쪽으로 두 손가락 마디가 있는 부분이 정션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추론 아닌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성이 없지만 신체성이라고 하는 리미테이션이 주는 그 단어들끼리의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는 웨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걸 이제 계산 숫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리미테이션이 그 웨이트들을 은연중에 높여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장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만져보고 그 얼굴이나 두상이라고 하는 거에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손가락 끝의 감각으로 사람 얼굴을 만져보면 이 사람은 할머니, 이 사람이 할아버지, 얘는 여자의 조금의 꼬마,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과 뭐 말이 안 되긴 비유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없는 초고대 언어 모형조차도 신체성이 준다고 하는 인간 언설의 근본적인 제약 조건에 근거해서 일종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퀄리어 같은 것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오늘 물건이 있는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필요한데, 그 감성이라고 하는 게 몸이 필요하다면 감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부사구가 모두 다 신체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이라고 하는 게 신체성인데, 그 감성과 신체성이 이제 인간이 기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록한 글씨들을 컴퓨터로 엄청나게 빨리 계산하고 그 나와 있는 어절들이나 음절들, 단어들끼리의 계산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하게 됨으로써 돌고 돌아서 신체성에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오늘 화장품 회사를 갔다 온 것 이후에 어떤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